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에,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 그 전에 제 시선 처리가 좀 불안정한 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캠이 지금 모니터 위에 있는데 이 모니터를 이게 이제 원래 같으면 이 캠 마이크 그 카메라의 렌즈를 보고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눈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이 화면으로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 화면으로 자꾸 눈을 내리게 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영상으로 볼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지만 뭐 전문 연예인이 아닌 관계로 약간 시선 처리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어떤 제 마음가짐이 또 제 어떤 심리 상태가 지금 이 배경화면 여기 보시죠. 이거 딱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지구를 멀리 내려다보고 있는 우주에 이렇게 달에 앉아가지고 지구를 멀리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딱 요런 심리 상태라는 거. 어차피 맥주를 들고 있지만 마실 수는 없죠. 지금 이걸 깠다가는 죽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롭다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하여튼 그렇고요. 몇 번 이제 그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아주 제 개인적인 일이고 다른 누구와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구독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구독자는 늘어날 테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거창하게 제가 많은 내용을 녹음하기보다는 짧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작게나마 저희가 녹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해석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도대체 속마음은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도대체 뭐냐, 지금 저 양반 왜 저러냐.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저런 양반이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아무리 인기 없는 바지 사장도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 영화 광해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바지 사장 꽂아놓은 꼭두각시 인형이었는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게 곧 힘이 되는 세상이 되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1기, 2기, 1년차, 2년차, 3년차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꼭두각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기보다는 그냥 힘이 빠진 거죠. 이걸 보통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레임덕보다 좀 세죠.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어떤 이전 정부의 대통령들은 인사권이나 어떤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독보적으로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리더 경험도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씨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뭔가 해본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장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본 사람이죠. 또 어떤 한 부대를 지휘했다든지, 또는 뭐 김영삼, 김대중처럼 오랜 시간 어떤 당의 당수로서 조직 관리를 해봤다든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 직책들이 그냥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누군가의 보좌관, 누군가의 보좌였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어떤 조직 관리를 한 자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조직 자체를 관리하는 리더십이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가 따라주면 따라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잘 굴러갈 때는 틀 안에서 잘 굴러갈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구성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또는 구성원들 속에
배신자나 범죄자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사실은 리더가 가져야 되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강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폰 만드는데 그 제조 기밀이나 디자인 기밀 같은 게 유출되면 그 인간 아주 작사를 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기존에 만들어놨던 디자인 다 바꿔버리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을 100%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씨는 국정원을 내버려뒀죠. 그냥 활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 밑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당연히 있을 리도 없고, 그게 지금의 사태를 불러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박범계나 김태년 같은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병신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인사권 무시하고 병신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엊그저께 이런 짓까지 하셨죠. 가덕도를 가셨습니다. 선거 직전에 가덕도를 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거 비슷한 일 했다가 탄핵 먹었거든요. 지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가덕도를 가셨는지 솔직히 걱정인데 이런 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선거 직전 가덕도 직접 찾은 문 대통령 야단 선거 개입 반발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공항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의 가덕도 인근 해상을 전격 방문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근데 지금 인천공항도 있고 청주공항도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지금 가덕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28조가 든데 뭐 30조가 든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돈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덕도 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말은 뭐였냐면 김해 공항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어떤 외국인들을 처리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규모를. 그래서 김해 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까는 거를 고려를 했죠. 근데 이제 와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가덕도 찬성파 쪽에서는 화물공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덕도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화물공항이 하나 있어요. 청주국제공항이라고. 이거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중심부에 국제공항 만들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청주하고 영종도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인천으로 국제공항이 결정되니까 청주에서 지랄지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을 화물기 전용 공항으로 해서 크게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물류를 생각한다면 청주국제공항이 만약에 작으면 그걸 넓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택배들도 다 국토 중간에 모여서 여기서 배분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항구하고 연계되는 물동량이 많아서 그게 필요하다? 인천에는 배 안 뜹니까? 게다가 그럼 김해공항에 내리면 되잖아요. 확장해가지고. 왜 굳이 가덕도에 20몇 조나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됩니까? 가덕도에 새로운 규모의 화물 항만 시설을 만들 것도 아니면서. 결국엔 부산 지역에 돈 뿌려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뿌리기나 하면 다행일 텐데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조사해 본 결과 가덕도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선거 때문이죠. 그냥 가덕도 하겠다고 그냥 말만 띄워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안 할걸요. 아마 그 주역들이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끌려간 거고, 여기 김태년, 이 새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장 욕먹이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과거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여간첩 김동식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과 총격전 끝에 잡힌 간첩인데, 이 사람이 그 간첩이 만났던 사람 중에 이인영, 우상호가 있었고 김태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그 간첩 만났다고 신고 안 했어요, 정부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태년입니다. 성남의 성남 출신의 상거지. 돈 별로 없어요. 뇌물 엄청 좋아합니다. 뭐 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 옆에 김경수, 꼭 감옥 갈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멤버들이 와서 지금 부산 선거 좀 일으켜 보겠다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 보시죠. 문 대통령이 이날 부산 가덕도 해상 등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서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부산을 하겠다는데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15년간 지체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가덕도에 길이 있나요? 가덕도 도로 간다고 한 10조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죠.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 인천에 만들어 두셨잖아요. 인천에. 정말 화딱지나네 진짜. 문 대통령은 여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죠. 여기 뭐 다 있네요. 뭐 울산시장 지금 범죄자, 여기 이낙연, 전해철, 김경수, 홍남기 다 있잖아요. 이제 이낙연 씨 지금 라임에서 뇌물 받았고, 전해철이도 뇌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송모식이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감옥 가셔야 될 거예요. 선거부정으로. 김경수 곧 감옥 가야 되죠.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홍남기 빼고 4명이 지금 거의 범죄자 수준의 인간들이다. 옆에 김태년도 있고요. 뇌물 좋아하는.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800만 인구를 바탕으로 서울, 베이징, 도쿄 등과 맞먹는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뭐 열심히 해보시고요.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정부가 지난 11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자 여당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청와대도 그동안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말을 아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를 전격 방문하고 지원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잘못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병사의 코멘터리라는 그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읽어 드리면 가덕도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26일 본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마침 하루 전인 24일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지는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을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이라는 겁니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위험성 크게 증가, 시공성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비용의 경우에는 최대 28조 원, 부산시가 추정했던 7조 원의 4배나 됩니다. 한마디로 국토부 공무원은 절대 반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25일 반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대통령을 수행해서 부산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장관에게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국토부 실무진이 느낄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명명백백한 문서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 탓을 하는 거죠. 국토부 공무원의 곤욕스러움은 대위비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5쪽 보고서의 11쪽 제목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 검토입니다. 국회 제출 보고서에 생뚱맞게 공무원의 법적 의무가 뭔 소리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처럼 무리한 사업에 찬성할 경우 공무원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검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분명히 난 반대했다라는 걸 밝힌다는 겁니다. 법적 의무 검토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동원했습니다. 본 법안 통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본 법안에 찬동하는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서에 적시를 해둔 겁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왜 이런 전례 없는 짓을 했을까요? 보고서 11페이지 한가운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 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성 근거 미흡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되는 세상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나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걸 밀어붙이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랑. 아마 이 건으로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퇴임 후에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가덕도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검색을 조금만 해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해의 공항을 확장하는 거 가장 많이 잡았을 때 비용이 4조였습니다. 4조. 그런데 가덕도는 28조. 인천공항을 지금 저희가 3차까지 해서 개선했거든요. 최초 건설했을 때부터 3차 개선했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12조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도 15조를 넘지 않는데 이거에 인천공항에 2배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덕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왜일까요? 부산시장 선거 전에 거기 섬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문처럼 가덕도와 관련 인근 부지 오거돈 씨 땅이 많기 때문일까요? 거기 오거돈 씨의 땅만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민주당 관련자들의 땅은 없을까요? 대부분 부산 사람들인데. 향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